40, 22대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 거냐 이런 논의가 일어나면서 이재명 대표는 전통적 친명, 암묵적 지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취재 결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4월 하순부터 개딸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월 초순부터는 이재명,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로 선회를 합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출신의 비명 D 의원은 민심 위에 당심, 당심 위에 명심, 명심 위에 개심이라면서 개딸은 이 대표에게 대권 가도를 깔아줄 수도 있지만 그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차하면 무슨 말입니까? 대선 주자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저는 이것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누가 민주당을 지배하는가 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6일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경선에서 소위 개딸, 개심이라고 합니다. 개딸의 마음이니까. 개심이 지지하던, 그리고 또 그에 영향받아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즉 명심이 지지하던 추미애가 떨어졌어요. 세상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대신에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반란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자존심에 이제 손상이 갔죠. 그리고 즉각 하게 된 조치가 뭐냐면 당원권 강화 조치입니다. 당원권, 핵심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다. 즉 개딸의 권리를 강화해주겠다. 개딸의 이제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조치들이죠. 그런 걸 내놓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개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심 위에 명심이 있고 명심 위에 개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제가 격주로 화요일에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서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를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먼저 추미애 낙점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전말입니다. 40, 22대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 거냐 이런 논의가 일어나면서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조정식, 6선의 조정식 의원, 그리고 5선의 정성호 의원, 그리고 또 6선이 된 추미애 당선자, 그리고 이제 5선의 이제 우원식 의원, 여기 4명이 이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전통적 친명, 즉 조정식, 정성호 이 두 의원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취재 결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4월 하순부터 개딸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딸들은 이게 순한 맛보다 매운맛을 즐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이라고 하는 거는 추미애 같은 맛인 거죠. 또 추미애 당선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을 하던 윤석열과 말하자면 맞짱을 뜨면서 말하자면 한판 승부를 벌였고, 그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시대에 말하자면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가의전서의 1등, 2등을 하면서 말하자면 또 한 번 윤 대통령과 맞서보기를 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딸 내부는 추미애를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5월 1일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5월 초순부터는 이재명,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로 선회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자기는 친명을 원했지만, 친명 후보를 처음에는 암묵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개딸들, 열성당원들,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픽 보시죠. 네. 그러면서 고민하던 이재명은 5월 10일을 전후한 시점에 조정식, 정성호 두 전통의 친명 좌장급 의원들한테 사퇴를 권고합니다.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퇴를 권고하게 되죠.
그 일부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 날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변심 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조정식, 정성호 두 의원이 의장 후보 경선에서 사퇴합니다. 조정식 의원은 사퇴하면서 추미애 당선자와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하죠. 순리에 따라 이번 전반기 의장은 추미애가 한다. 그리고 5월 16일 22대 당선인들 모임에서 차기 국회의장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여기서 이변이 벌어지죠. 바로 추미애가 떨어지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되죠. 한마디로 이재명의 추미애 낙점은 개심이 명심을 바꾼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된 노선 투쟁. 제가 다시 글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난 것 중 하나는 당내 노선 투쟁의 존재다. 즉 단일 대오 구축론 대 중도 확장 강화론이다. 전자는 강성당원을 중심으로 반윤석열 친이재명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고, 후자는 당내 다양성을 살려서 중도 확장으로 외연을 넓혀야 당의 미래가 있다는 관점이다. 4인 의장 후보 도전자들의 면면을 넣고 보면 단일 대오로는 추미애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순이었다. 의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은 이 개심은 단일 대오론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그걸 쫓아간 거죠. 그런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선거가 정말 힘듭니다.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선거는요, 말하자면 이제 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뽑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 선거, 역시 국회의원들 또는 이게 당선인들, 국회 당선인들이 모아서 뽑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고도의 정치적 술수와 정치적 계산을 갖고 있는 게 정치 단위, 헌법 단위잖아요. 헌법 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찍을 것이다. 5표로 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X표고, 야, 이 사람은 이거 세모표인데 하는데 또 나를 찍고, X표인데 하는 사람이 세모표가 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앞에서는 그 개심이 있으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응들이 있으니까, 야, 추미애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당선인들이 또는 의원들이 눈치를 봐야 되니까,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는 척, 추미애 찍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투표 당일에는 어때요? 게다가 무기명 투표잖아. 그러니까 야, 추미애 되면 안 되겠어. 추미애 너무 자기 캐릭터가 강하고 말이 너무 강성이야. 그리고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 추미애가 되면 자기 페이스대로 갈 거야. 이건 이재명 대표가 야, 여기서 이제 그만해도 무슨 소리야, 왜 그만둬 하고 막 갈걸? 통제불능의 캐릭터야. 이런 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추미애가 의장이 되면 우리 당의 이미지가 어떻겠어? 중도 확장이 되겠어? 이러한 판단들이 결국은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으로 표를 찍게 했다. 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개심과 명심, 당심, 민심, 네 가지의 마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쨌든 자존심에 훼손당했어요. 어쨌든 자기가 결국은 이제 변심해서 밀어준 사람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문제는 개심이야. 벌써 개심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 말을 안 들었어? 야, 우원식이 됐어? 추미애가 안 됐단 말이야? 야, 이 땅에 희망이 없어. 이 땅에 내가 더 왜 있어? 우리 조국혁신당으로 가버릴 거야. 막 그냥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89명, 반란표 던진 자들 책출하라. 이러고 하니까 진정시켜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그 하나로 단일대우로 뭉쳐가려면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권 확대, 이 방안을 내놓는 거예요. 당원의 수도 2배로 늘리고 당원권도 2배로 확대하겠다. 매일같이 그냥 그 당원권 확대에 대한 약속들을 쏟아내죠. 제 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에게 개딸의 존재는 축복이자 저주다.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빠진 게 있다. 명심이 당심 앞에 개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개심이요. 수도권 출신의 비명 D 의원은 민심 위에 당심, 당심 위에 명심, 명심 위에 개심이라면서 개딸은 이 대표에게 대권 가도를 깔아줄 수도 있지만 그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차하면 무슨 말입니까? 대선 주자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이건 이재명 대표 간단히 여길 말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당원 중심의 정치, 저는 이것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단에 된 강력한 힘이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을 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칼끝이 자기를 겨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딸과 직접 소통해서 개딸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중간에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개딸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